델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팬클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 초 노무현에겐 노사모가 있었고 이회창에겐 창사랑이라는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사모는 워낙 잘 알려진 데 반해 이회창의 정치 입문과 동시에 천리안, 나우누리 등 포털 사이트에 처음 생긴 창사랑이란 팬클럽은 노사모 활동만큼이나 큰 활동량은 보이지 못했고 미풍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존속은 되었고 이회창이 대선 패배 후 17대 대선에서 정계 복귀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을 상대로 한 팬클럽에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MB연대가 있었습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었던 MB연대가 대선 이후에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는 2006년 4월 이명박 시장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인 송법회 그리고 이 시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이지모 등 온라인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며 활약하던 50여 개 단체가 연합해 MB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또 여기에 오프라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MB연대 산악회가 결합하면서 MB연대는 대선 당시 35만여 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자기를 적극 지지했던 MB연대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B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B연대 쪽에 전화를 걸어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수백 명 규모의 MB연대 회원을 초청하려 했으나 당시 용산 참사 사건으로 미뤄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대통령 팬클럽 중 가장 지속적이고 큰 규모를 자랑했던 팬클럽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인 박사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박사모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박사모인데 2004년 3월 30일 1인 카페로 시작해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회원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박사모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4월 9일 박사모는 제18대 총선에서 친이계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낙선시키기도 했습니다. 2008년 2월 기준으로 이방호가 상대 후보인 강기갑보다 30%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었으나 친박계 의원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이른바 친박 공천 학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방호 낙선 운동의 배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호가 강기갑에게 178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박사모의 낙선 운동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박사모는 대통령의 탄핵이 불거지자 태극기 집회의 중추돌 역할을 다하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팬클럽은 노사모나 창사랑 그리고 MB연대나 박사모처럼 명확하게 통칭되는 네이밍은 없었지만 2016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면 문재인에 대한 팬카페가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회장이 될 것인지 또 어느 단체가 주도할 것인지 등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문사모, 젠틀제인 등 여러 개의 온라인 팬카페가 문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6년 9월 3일 충남 서산 운산면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문팬 창립 행사에 문재인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문재인 팬클럽은 결국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문재인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고 당선 이후에는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팬클럽에서 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 지지자들이 진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난해 1월 문재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노원, 광화문, 종로 3가 등 10개 지하철역에 게재됐었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광고라는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탓일까? 문재인의 지지자들 1000여 명이 국회에서 신년 행사를 갖고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문파 라이브 에이드가 열렸는데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들이 문에 힘을 실어주고자 토크쇼 형식을 빌려 개최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용 가능한 450석을 모두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계단과 무대 위까지 관객이 올라와 앉았다고 합니다.
행사는 좌파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UBC를 중심으로 지지 그룹들이 대거 출연했는데 이들은 문 대통령을 후하자 우리는 조연, 대통령은 주연이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김종민 의원도 무대에 올라 토크쇼 형태의 강연을 했는데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경제 살리는 것은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살릴 수도 망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부작용 대책을 다 만들었으니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선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지자들은 그를 김진표와 보살의 합성어인 진표살이라고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며 문바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지지자들은 문재인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날 행사 명칭으로 사용된 라이브 에이드를 일컬어 민주당도 에이드 해줘야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청중들로부터 야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거론되자 불쾌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크쇼 패널들은 이 대표 이름이 거론되자 언급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으며 이름을 듣고 야유를 보내는 청중도 있었습니다. 한 팟캐스터는 성남 조폭에 대해 파고 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라면 쫄지 않겠다라며 이 지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들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과 안희정에 대한 앙금이 여태껏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현재 지지율이 빠지는 등 위기 상황임에도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팬클럽은 당연히 정서적 우군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동지이자 선배였던 노무현도 노사모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선 딜레마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논쟁의 최전선에서는 아군인 동시에 갈등의 발화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불거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심화한 당내 균열의 원인 가운데 이른바 문바들의 노골적인 당내 다른 계파에 대한 도가 넘는 공격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문정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내려막이고 각종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지난해 말 불거진 김태우 전 특감반원 문제 등으로 청와대 쪽에서 사고가 터진 걸 당에서 수습하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당 내부의 균열은 붕괴의 전초전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작아 보이지만 이 내부 갈등의 갈등을 제대로 못 다룬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다루면서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정치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클럽 또는 모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 이회창을 지지하는 창사랑, 이명박을 지지하는 MB연대,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사모 등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더러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강력한 우군으로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바들의 행태는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와 노무현의 노사모, 문재인의 문바를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 비추어진 박사모는 맹목적인 광신도 집단이자 정치 깡패 세력, 정치 극단주의의 온상인 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분열을 숭배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비판적 사고 없는 맹목적인 숭배 집단,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배척과 폭력까지 쓰는 집단으로 묘사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는 지난 탄핵 정국 태극기 집회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 언론은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라고 칭하면서 태극기 집회 앞에는 한 단어를 더 가져다 붙였습니다. 바로 친박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친박 박사모를 긍정적인 명칭보다 부정적인 명칭에 프레임화하는데 굉장한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노사모를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마치 이들이 노무현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현 문재인 정권 탄생의 밑거름인 양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팬클럽이 문빠,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팬클럽이 신년회를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날 있었던 문빠들의 신년회 현장을 대다수의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현직이라고 하지만 뉴스의 중요도를 따져보았을 때 이게 주요 뉴스로 보도될 일이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주요 포털 기사 댓글에서도 민심이 나빠지고 있구나를 쉽게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확고한 반문 성향의 국민들은 그 뉴스를 꼴사납게 받겠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잘한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이 저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문재인을 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당위성을 본인도 모르게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이 이날 문빠들의 모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굉장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문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1층에서 20여 분간 기자회견을 먼저 발표한 뒤 오전 10시 25분부터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총 100여 분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임종석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 개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최근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 선언으로 불리해진 여론의 판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인사 개편에 대한 이슈가 김태우와 신재민 건에 대한 이슈를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야당이 여론을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는 프로페셔널함은 문재인 정권의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넘게 문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능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히 노벨상감입니다.